6일 지방선거 전북 지역 후보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최다 전과자는 무소속 최남덕 군산시장 후보로 14건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정읍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토론회마다 상대 후보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확대되면서 후보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천호성 후보와 서거석 후보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는데요. 두 후보는 각각 상대 후보에 대한 표절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서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어패류 섭취 또는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난 피부가 접촉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전북 지역 후보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 기록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지역 후보 455명 가운데 38.4%인 175명이 한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습니다. 도내 최다 전과자는 무소속 최남덕 군산시장 후보로 14건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뒤를 이어 무소속 유기준 김제시 의원 후보가 전과 10건을 신고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열린 토론회마다 의혹과 논란을 꺼내놓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곳, 바로 정읍을 취재했는데요. 정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상욱 후보가 이학수 후보에게 일었던 논란에 대해 묻습니다. 도의원 소관 상임위 신분으로 태양광 사업을 직접 계약을 했고 또 진행 자금까지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아니 말씀 잘하세요? 지역 내 한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7년 공모를 통해 당시 조합원이었던 이학수 도의원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축사 지붕을 임대했습니다. 전부 현금을 투자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누구를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그 도청의 H 과장이라고 나오신 분이 그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단 조합원이어야 된다는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러면 내 앞으로 신청해 드릴게 형님이 하세요. 그 뒤로 3년쯤 뒤 농업법인 대표가 바뀌면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이 후보 명의로 허가난 497kW의 발전 사업은 지금의 농업법인 주식회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학수는 앞으로 명의를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한다고 했대도 모든 건물에다가 다른 사람이 태양광에서 돈 벌어가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태양광 발전 사업 양도 양수 과정에 법인 측과 두 사람 사이 오간 비용은 1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달에 받은 것은 제가 받아서 바로 H 과장에 넘겨드렸고 9월 달에 받은 5천만 원은 근데 왜 발을 바꿉니까? 5천만 원 한 번뿐이 안 받으셨다면서요? 아니 그 돈은 정기 신청할 때 최초에 낸 불입금을 받은 거지 추가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민영 후보의 경우 자신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은 학교에서 아들을 채용해 아빠 찬스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 처음에 사무직 9급으로 채용됐죠. 그리고 2001년 6월에 교육행정직으로 전직이 되었어요. 해당 학교 측은 채용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건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쟁화시켰는지. 하지만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아빠 찬스가 작용할 외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의 산림조합장 재직 시절 분식회계와 배임 의혹도 논란입니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는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도 공천 탈락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임산물 유통센터 건물 감가상각비 7,771만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는 산림조합 중앙회 감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가상각을 1월 말부터인가요? 제 기억이 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서 시정 조치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정립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정읍시장 선거. 매 토론회마다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네, 전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천호성 후보와 서거석 후보가 상대방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천 후보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후보가 교수 시절인 지난 2005년 일본 주호대학에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자의 논문과 같은 부분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며 표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자에게 연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함께 지도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논문에 정확히 인용 출처까지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2건을 제시했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6일 서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3급 법정 감염병인 비브리오 폐혈증은 어패류 섭취 또는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난 피부가 접촉해 발생합니다. 평균 1에서 3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오한, 혈압 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선거 기간 거리를 둘러보면 후보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세차인데요. 눈에 띄는 대형 스크린에 큰 소리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선거 유세차의 모든 것을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의 또 다른 발입니다. 유세차는 시끄러운 길에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후보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 제작 단계부터 차 곳곳에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고화질 LED 전광판을 비롯해 출력이 좋은 스피커, 소음이 적은 발전기는 필수입니다. 완성된 선거 유세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내리기 쉽게 디딤판이 설치돼 있고 후보가 연설할 수 있는 단상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LED 전광판이 위치해 있고 마지막으로 안쪽에는 전기 발전기와 스피커가 설치돼 있습니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합니다. 후보의 이름이 유세차 위에 명함처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전광판을 2층 높이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리프트가 올라가면서 뒤에 배경이 다 보이는 차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다 방수가 다 돼 있습니다. LED나 음향 장비도 보면 방수 다 돼 있는 장비를 다 쓰거든요. 네. 공직선거운동 13일 동안 유세차를 빌리는 비용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하루에 100만 원 꼴입니다. 이 비용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보존 비용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세차도 일반 차량처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가받은 유세차에서는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밥상 물가가 비상입니다. 정말 요즘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중 하나인 삼겹살은 금겹살이 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같이 먹는 상추와 깻잎값도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배추와 무도 약 20%씩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줄었고 4월과 5월에 저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6월 봄배추가 출하되면 지금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외식 수요도 늘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정부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고충이 커지겠죠. 코로나 위기에 출구가 막 보이는 시점에서 이제는 물가 걱정, 이자 걱정이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군수 후보자 선거운동원 수당 보전 금액이 시군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한 명당 선거운동원 수당 보전 부담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임실이 1,993원으로 부담액이 가장 적은 전주 218원보다 무려 9배가량 많았습니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일수록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 보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24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기초단체장은 46명입니다. 이들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라 읍면동수의 3배에서 5명을 더한 만큼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35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주시의 경우 산술적으로 후보 한 명당 최대 110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 수당은 선거수당 6만 원에서 일비 2만 원, 그리고 식비 2만 원까지 모두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장 후보 한 명의 선거운동원이 13일간 활동할 수 있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은 130만 원입니다. 후보 한 명이 선거운동원 110명에게 13일간 지급하는 수당은 총 1억 4,300만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선거운동원 수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보전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